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 딸 둘을 키우고 있는 새아이의 엄마입니다. 남편과 전 지인 소개로 만나 연애 결혼을 한 공무원 부부예요. 설명을 조금 하자면 전 7급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5급 사무관으로 지내며 곧 진급을 앞두고 있고, 저희 남편은 10급 기능직 공무원으로 시작해 지금은 8급 공무원 일을 하고 있어요.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자식 셋을 키우기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직업이라 만족하며 사네요. 하지만 처음부터 제 꿈이 공무원이었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7급 공무원이 된 것엔 사연이 있었어요. 한때 운동선수를 꿈꾸던 전 고등학교 시절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다 크게 다쳐 한쪽 손을 잃고 말았습니다. 둘 다 잃을 뻔한 것에 비하면 다행이었지만 손을 잃게 된 전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랬던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안정적인 길이 바로 7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오른손잡이였던 제가 왼손을 잃었으니 펜은 들 수 있을 거고, 그렇다고 뛰어나게 머리가 좋진 못했던 제가 제일 높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게 7급 공무원이 아니었나 싶네요. 운동만 하느라 책 펴본 일이 없어 늦은 공부가 쉽지 않았지만 전 악착같이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무원이 되어 안정적인 생활을 하던 중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전 착하고 친절하며 제 부족한 점까지 아껴주는 남편에게 반해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선 한 손 없는 절 무척이나 꺼려하시며 저희의 결혼을 엄청나게 반대하셨어요. 한 손 없다고 직장 생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철밥통으로 유명한 공무원이니 굶을 걱정 없다고 하는데도 어머니는 제가 당시 아들의 출세길을 막을 거라며 무조건 헤어지라 하시더라고요. 웃긴 건 당시 전 7급이었고 남편은 공무원 대접도 받지 못하던 10급이었을 뿐인데 말이죠. 남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랬거든요. 7급과 10급이 얼마나 큰 차이인 줄도 모르는 시어머니는 제가 아들보다 높은 직급인 것이 장애 때문이라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손병신이라 동정받은 것뿐이라며 자기 아들이 제일 잘났다 하던 분이셨죠. 당시엔 제가 한 손 없다고 이런 취급까지 받아야 하나 싶어 파혼을 할까 싶기도 했지만 남편한테 무슨 잘못이 있을까 싶어 그러질 못했네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기싸움을 하던 사이 첫째가 덜컥 들어섰고 그제서야 마지못해 결혼 승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좋지 않았던 저희 고부관계는 그 후로도 여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전 며느리 취급도 안 하고 박하셨던 시어머니가 아랫동서한텐 참 살가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를 등에 업고 기세등등한 동서가 더 얄미웠습니다. 가뜩이나 동서가 사업하는 친정 두고 박사 출신으로 교수 일을 하는 금수저라 자기 애가 강하고 싸가지가 없었거든요. 그런 동서는 시어머니가 저희 결혼을 반대한 것을 알고 무척 고소해하곤 했어요. 저희가 결혼 허락을 받던 당시 시동생과 연애 중이었던 동서가 한 손 없고 별 볼 일 없는 친정인 저와 동서지간으로 지내기 싫다고 내심 저희 결혼을 깨지기를 바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저희가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으니 제가 싫었던 모양인지 같은 며느리가 되어서도 절 무시하지 못해 안달이었습니다. 거기다 시어머니는 절 미워하고 부잣집 딸인 동서만 예뻐했으니 그 둘이서 절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는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하지만 저도 악착 같은 성미가 있는 편이라 마냥 당하고만 있진 않았어요. 남편이 제 편이었으니 이혼할 걱정도 없고 시어머니나 동서가 한마디씩 할 때마다 참지 않고 똑같이 화내고 대받아 쳐주며 나름 제 몫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시댁과 사이가 좋을 수는 없었죠. 손 불편한 거 가지고 매번 눈치 주고 공무원 박봉이라며 무시하니 만날 때마다 싸울 수밖에 없었고 사이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아이들을 낳아 기르면서부턴 아이들 교육 때문에라도 그 집 식구들을 피하게 되었네요. 이 인간들이 애들 보는 앞에서까지 절 무시하려고 하니 제가 참을 수 없어 대판 싸우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 한동안은 발길을 뚝 끊었다가 시모가 장손 보고 싶다며 알아 눕는 바람에 가끔 애들 보여주러 몇 번 가는 게 전부였죠. 시어머니가 저는 미워도 손주들은 보고 싶은지 어느 정도 눈치는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아이 둘을 낳고 기르는 사이 동서는 몇 년째 불임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그렇게 갖고 싶은지 힘들다는 시험관 시술에 이래저래 고생하는 동서를 볼 때면 그 미운 동서도 가끔씩 짠할 때가 있곤 했었어요. 저도 자식을 낳아 길러보니 자식이 제 목숨만큼 귀중한 걸 알겠는데 그런 자식을 가져볼 수도 없다는 건 얼마나 힘들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아이 문제론 동서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동서가 고생 없이 자식 낳은 절 질투해서 절 미워하고 저희 애들을 두고 헛소리를 할 때에도 오죽하면 저럴까 하며 넘어가 주었죠. 그리고 저 역시도 동서가 하루빨리 임신을 하길 바랬습니다. 동서에게 연민이 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이 문제 가지고 자꾸 절 질투하고 화풀이해대니 차라리 빨리 자기 새끼 낳아서 나한테 관심을 껐으면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서는 몇 년째 좋은 소식을 듣지 못했고 그러던 어느 날 입양을 하겠다고 가족들에게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에 저희 부부는 깜짝 놀라고 시어머니는 기함을 하셨어요. 저희의 자식 문제는 동서네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 생각했지만 보수적인 시어머니께선 남의 자식을 어떻게 키우느냐며 크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입양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지 말고 니들이 조금만 더 노력해봐라. 응? 지성이면 감천이라는데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기쁜 소식이 들리지 않겠니? 어머니, 저희 벌써 5년째예요. 5년 동안 별의별 짓 다 해봤는데도 임신 안 됐어요. 근데 그동안 안 생긴 애가 이제 와서 생기겠어요? 그렇다고 어떻게 남의 애를 데려다 키운다 그러냐? 걔가 네 집 자식인 줄 알고 함부로 남의 씨를 들여. 내 자식도 기르기 힘든데 남의 자식을 어찌 키워? 옛말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 그랬다. 남의 얘를 데려온다고 걔들이 길러주는 애를 할지도 모르는 거고 주변에서 뭐라고들 할지도 모르겠고 아휴 아무튼 난 싫다. 어머니 그런 섭섭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저라고 고민 안 해봤겠어요? 저희도 생각 많이 하고 한 결정이라고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진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고생 더 하라고 하시면 저 더 못해요. 차라리 애 없이 살지 이렇게 못 산다고요. 그래 엄마, 우리도 정말 힘들어서 고민 많이 하고 한 결정이야. 그러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은 남의 자식 데려다 키우면 좋은 일 한다고 주변에서 다들 대단해 한다니까. 옛날처럼 수군대고 그런 시절 아니에요. 그리고 어린아이 데리고 와서 기르면 우리가 낳은 거나 진배 없는데 뭘. 그리고 어차피 우리 집안 핏줄은 형이 이었으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그냥 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허락해 주세요 엄마. 시어머니 고집을 저도 모르지 않았기에 실랑이가 길어지겠다 싶었더니 동서 앞에선 꼼짝 못하시던 시어머니가 결국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불임이고 입양을 하겠다고 그랬으면 집안이 뒤집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쫓겨나듯 이혼을 당했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있는 집 자식의 교수 며느리 앞에선 약해지시는지 너무 쉽게 백기를 드셨네요. 어쨌거나 동서는 원하는 대로 아이를 입양하기로 하였고 그 후 매주 여러 보육원을 다니며 입양할 아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얼마 뒤 동서가 데려온 예쁜 여자아이를 만나게 되었죠. 동서가 데려온 아이는 이제 막 3살 정도 된 예쁜 여자아이였습니다. 시설에 올 당시 친부모에 대한 자료가 부실해 자세히 알 수는 없었지만 엄마가 한국인이고 아빠가 미국인인 혼혈로 추정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혈이라 그런지 아이가 이목구비도 또렷하고 밝은 갈색 머리칼이 참 예쁜 아이였어요. 얼핏 보면 보통 한국 아이 같이 생겼고 자세히 보면 혼혈인가 싶을 정도였는데 어쩜 그렇게 예쁜지 꼭 인형 같더라고요. 저희 딸이에요. 이름은 희주라고 하기로 했어요.
저희 희주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어쩜 이렇게 인형같이 생겼는지. 아, 전 요즘 희주 얼굴만 봐도 배가 부르다니까요. 그러게, 아기가 참 예쁘다. 아기가 벌써부터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너무너무 예뻐. 당연하죠. 그래서 얘로 데려온 건데. 사실 아들이랑 고민을 하긴 했는데 어차피 친자식도 아닌데 성별이 중요할까 싶더라고요. 그럼 이왕이면 귀여운 딸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제가 예전부터 예쁜 딸 곱게 키우는 게 로망이었거든요. 그랬는데 희주를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완전 인형같이 생겼죠. 그러게, 참 예쁜데 이렇게 예쁜 애를 부모는 어쩌다 두고 떠났을까 안타깝네. 뭐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식 기를 자격 없으면 차라리 보내는 게 낫죠. 낳았다고 다 부모인가요? 넉넉한 환경에서 사랑 듬뿍 주고 잘 키워야 제대로 된 부모지. 그러니 희주도 별 볼 일 없는 부모한테서 자라느니 저희 같은 부모를 만난 게 천운이고 축복이죠. 아무튼 저희 희주 정말 곱게 잘 키울 거예요. 그동안 아이 생기면 해주고 싶었던 것들 다 해주고 정말 부족함 없는 아이로 키울 거라고요. 아이를 데려온 동서는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불임으로 힘들었던 마음고생 때문인지 그간의 서러움을 다 지울 만큼 아이에게 잘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키우기 시작한 이상 내 자식이게 되니 꼭 그러기를 바랬죠. 그리고 동서는 그 다짐처럼 희주에게 정말 친자식처럼 잘해주는 듯 했어요. 옷은 전부 백화점 브랜드로 입히고 먹이고 쓰는 거 죄다 유기농에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것들만 쓰더라고요. 동서가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자식 키우다 보면 큰돈 들어갈 일도 많고 이래저래 적은 돈이 아닐 텐데 정말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부끄러운 말이지만 전 제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인데도 예쁜 옷 보고 그 돈 아까워서 들었다 놨다만 수십 번 하거든요. 몇 번 못 신을 신발 하나면 우리 네 식구 소고기 외식할 텐데 싶어서 말이죠. 저만 해도 그런데 동서는 입양한 자식에게 그렇게나 지극정성이니 한편으론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절은 그리 길지 않더라고요. 처음 아이를 데려왔을 때만 하더라도 인형 같다느니 너무 예쁘다느니 난리를 피던 동서가 막상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자 자기 생각과 많이 달랐는지 꽤 고생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동서도 교수로 일하면서 자기 스케줄로 하루 종일 바쁜 사람인데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된 거죠. 동서내야 돈 있으니 사람 쓰면 된다지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동안 제가 아이들 때문에 시댁에 못 간다 하거나 바쁘다고 할 때마다 애핑계로 꼼수 부린다 하던 동서가 이제서야 제 고생을 알게 되었나 싶어 우습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같은 엄마 입장이다 보니 동서도 고충이 많겠구나 싶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동서가 점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아이에게 소홀해지는 게 보였어요. 1년 정도 베이비시터를 쓰던 동서는 돈이 너무 든다며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기 시작했어요. 3살 때 데려왔으니 친부모에 대한 기억도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입양해온 아이다 보니 양부모와 오랜 시간 같이 있고 유대를 쌓는 게 좋을 텐데도 자기가 바쁘다고 아이를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있게 하더라고요. 그러다 언젠가부턴 주말마다 약속이며 모임이 있다며 아직 어린 아이를 시어머니에게 맡기는 겁니다. 보통 부모라면 그 시기에 아이 데리고 여기저기 경험하러 다녀야 할 텐데 동서는 아이를 위한 시간보단 자신을 위한 시간을 택했던 거죠. 동서 바쁜 사람인 거야 나도 잘 알지만 그래도 희주한테 시간을 좀 쓰는 게 어때? 가끔 보면 희주가 너무 외로워 보여. 저희가 희주를 방치하기라도 한단 말이에요? 형님이 뭘 한다고 저희 집 일을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저희 희주한테 할 만큼 해줘요. 그런 거 치곤 동서가 아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말이야.
지금 한창 말도 잘하고 궁금한 것도 많을 때라 엄마 아빠랑 교감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한 시기인데 평일엔 밤늦게까지 어린이집에 맡기고 주말엔 시댁에 맡기고 가니 아이가 언제 부모랑 시간을 보내겠어. 애가 오죽하면 큰엄마인 날 보고 그렇게 반가워할까. 그러니까 동서가 아이한테 신경을 좀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아, 기가 막혀. 그래서 형님, 지금 절 가르치시는 거예요? 형님이 감히 저를요? 동서, 나도 동서한테 괜히 참견하고 싶지 않아. 내가 동서한테 좋은 말 해줄 만한 사이도 아니고, 나라고 이러고 싶겠냐고. 근데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어? 그리고 가족끼리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무리 가족이라도 선은 넘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형님이 따져 묻지 않아도 우리 잘하고 있으니까 남의 자식한테 관심 가질 시간에 형님 애들이나 신경 쓰세요. 그런 형님 애들은 뭐 대단히 잘 자란 줄 알아요? 시어머니가 혼자 아이를 돌보시려니 못하시겠는지 주말마다 애들이 보고 싶단 핑계로 자꾸 부르시곤 하셨는데 매번 거절하기가 뭐해서 어쩌다 한 번씩 시댁에 가보면 그 어린애가 엄마가 그리운지 절 보고 자꾸 반기더라고요. 나이든 할머니는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시고 그동안 장손만 찾고 친손녀인 저희 딸한테도 무관심하셨던 시어머니가 입양해 온 손녀에게 살갑지도 않으셨을 테니 애가 오죽하면 엄마도 아닌 날 보고 좋아할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선의 일에 참견하고 싶지 않아 참으려던 저도 결국 두고 보지 못하고 동서에게 첨언을 했네요. 좋은 말 듣지 못할 거란 예상은 했지만 동서가 생각보다 더 길길이 날뛰니 저도 그 후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봐야 들을 사람도 아니고 동서 말대로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데 부모도 아닌 제가 더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도 아이가 자꾸 눈에 밟혔던 전 가끔씩 조카를 찾아가 놀아주고 저희 가족여행에 데리고 다니며 챙기곤 했었습니다. 참견하지 말라면서 아이 데리고 가주는 건 좋은지 그럴 땐 또 별말을 안 하더라고요. 하지만 희주가 저희가 없는 그 집에서 어떻게 지낼지는 저희도 모를 일이었죠. 그러다 희주가 입양된 지 3년 지난 어느 날 동서가 갑자기 아이를 파양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겨우 대여섯 살 된 아이를 파양하겠단 말에 전 황당해서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이가 그렇게 가지고 싶다며 가족들 반대 무릅쓰고 데려올 땐 언제고 3년 만에 아이를 돌려보내겠다니 무슨 정신인가 싶더라고요. 아이가 장난감도 아니고 물건도 아닌데 환불하듯 돌려보내겠다니 다들 미쳤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듣자 더 기가 막히고 황당하더군요. 동서와 시동생이 아이를 파양하겠다는 이유는 다름 아닌 돈 때문이었습니다. 아이 밑으로 들어가는 돈이 생각보다 많다며 돈이 아까워서 더는 남의 자식을 못 키우겠다 하더라고요. 형님 내보면 넉넉지도 않은 형편에 애 둘 잘만 키우시길래 별로 어려운 거 없는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애 밑으로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근데 돈을 들이면 들인 만큼 돌아오는 게 있어야 하는 건데 얘는 유전자가 별로인 건지 돈 들인 보람이 영 없어요. 얼굴은 귀엽긴 한데 그것도 커가니까 잘 모르겠고 한쪽 부모가 미국 사람이 맞긴 맞는 건지 영어 유치원 보내도 가서 말 한마디 못하고 집에서도 말없이 조용하고 애가 좀 모자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교수인데 이래선 나중에 학업이나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몇 년 있으면 학교 갈 나이인데 제대로 말도 못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애를 잘못 데려온 모양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돈 아까워서 그냥 파양 보내려고요. 아이가 학습이 더디고 공부 머리가 없는 것 같다며 그런 아이에게 돈 쓰는 게 아까워서 아이를 돌려보내겠다더라고요. 그래봐야 아직 학교도 안 간 어린아이일 뿐인데 그런 아이에게 과한 기대를 하며 자기들 멋대로 아이를 판단하는 게 기가 막혔습니다. 더 웃긴 건 동선 희주가 집에서 말도 제대로 못한다고 하지만 저희랑 있을 땐 곧잘 웃고 말도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아무래도 희주가 자기 부모가 불편하다 보니 그 앞에서 말하기를 꺼려했던 거겠죠. 그런데도 자기들 탓인 줄은 모르고 아이 탓만 하고 그런 아이에게 투자 가치가 없다며 파양을 한다는 동서내외가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렇다고 어렵게 데려온 애를 파양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희주 이제 6살이야. 부모 얼굴도 기억 못할 3살 때랑은 완전히 다르다고. 동서가 이렇게 보내버리면 희주는 평생 그 기억을 안고 살아야 할 텐데 아이 마음이 어떨진 생각해 봤어? 그래봐야 아직 애잖아요. 형님은 6살 때 일 기억하세요? 머리 좋은 애들도 그 나이 때 기억은 흐릿하기 마련인데 하물며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가 뭘 기억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아이 생각해서 하루라도 빨리 보내려고 하는 거고요. 더 늦기 전에 보내야 애도 저희도 새 출발할 수 있지 않겠어요? 동서 말 한 번 참 쉽게 한다. 그렇다고 부모를 기억 못하는 애가 있겠어? 애가 전부 기억을 못할지언정 상처받은 건 평생 남을 텐데 희주한테 그렇게 큰 상처 줘서 어쩌자고 이래. 더구나 한 번 파양된 아이들은 다시 입양 가기도 힘들다는데 동서 이러는 거 정말 무책임한 짓이야. 그래서 저더러 어쩌라고요. 못 키우겠는데 어떡해요 그럼. 그렇게 애가 불쌍하면 형님이 데려다 키우시던가요. 안 그래도 희주가 나보다 형님을 더 따르는 것 같은데. 그럼 형님이 데려가세요. 오히려 잘 됐네. 응? 안 그래요? 제가 동서를 탓하자 동서는 그럼 저더러 아이를 데려가라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데려온 건 자기들인데 왜 책임을 남한테 떠넘기는지 어이가 없었지만 전 그 말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데려가지 않으면 아이는 파양되어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이미 저희 가족들과 정을 쌓은 희주를 그렇게 다시 보내는 게 맞나 싶더라고요. 안 그래도 희주가 또래보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편인데 다른 환경에서 어찌 적응할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결국 어린 조카가 눈에 밟혔던 전 남편과 상의 끝에 희주를 저희가 데려오기로 결정했어요. 남편도 처음엔 둘이나 키우는 상황에 셋을 어찌 키우냐며 난감해했지만 그렇다고 그 어린애를 보육원에 보낼 순 없었는지 데려오자 하더라고요. 같은 배에서 낳은 자식인데 어쩜 저희 남편은 책임감이 있고 시동생은 그리 염치가 없는지 이런 남자가 제 남편이라 또 한 번 다행이다 싶었네요. 그렇게 저희들은 어렵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 희주를 저희 호적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희주가 저희 집 막내딸이 되었죠. 다행히 저희 아이들이 희주를 워낙 막내 동생처럼 좋아했고 저희야 둘이야 셋이나 힘든 건 매한가지라 생각하며 희주를 잘 키워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시댁과 동서에게 완전히 질려버린 저희는 시댁과 아주 연을 끊고 지내게 되었어요. 파양하겠다는 걸 반기던 시모도 꼴보기 싫고 희주를 위해서도 동서네와 더 이상 마주치는 게 좋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전엔 자주 보고 살진 않았어도 명절이나 시아버지 제사 땐 빠지지 않고 참석했었는데 그 후로는 남편 혼자 시아버지 제사만 챙기고 저나 저희 애들은 일절 시댁을 드나들지 않았어요. 그 덕에 저희 5 식구는 더 똘똘 뭉쳐 지내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 집 딸이 된 희주는 위로 오빠 언니들을 잘 따르며 착하고 예쁜 막내딸로 잘 커주었습니다. 애가 원체 순해서 그런지 저희의 노력을 알아준 건지 자라는 동안 말썽 한 번 부리지 않고 사춘기랄 것도 없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착하고 순한 딸이기에 어릴 적 버림받은 기억은 잊었으면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이 아이는 얼추 상황은 알고 있었습니다. 동서의 걱정과 달리 희주가 워낙 똘똘하고 기억력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저희가 아이를 데려왔을 때에도 희주는 여전히 동서와 시동생을 부모라고 생각해 저희를 큰아빠와 큰엄마라고 불렀었어요. 그러다 조금씩 상황을 이해하고 적응하며 초등학생 입학할 무렵부터 저희를 부모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갑자기 부모가 달라진 상황에 아이가 많이 혼란스러워했지만 다행히도 저희가 그전부터 아이와 유대 관계가 있어서인지 별일 없이 저희 가족으로 잘 지내왔어요.
혹시나 아이가 마음의 상처가 있을까 싶어서 심리 상담도 다니고 제가 각별히 신경을 썼었죠. 그리고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사이 희주는 정말 제 딸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끔은 제가 희주를 낳은 걸 까먹었나 싶을 정도로 큰아이들과 전혀 다를 것 없이 제 친자식으로 여겼네요. 그렇게 10년간 희주를 키우며 참 행복했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희주 덕에 저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뒤늦게 희주의 친부모를 찾게 되었거든요. 그동안은 입양기록 카드에 적혀있던 정보가 없기도 하고 아이가 혼란스러울까 싶어 아이의 친부모를 찾아볼 생각도 못했다가 이제 희주도 어느 정도 자랐고 친부모가 누군지라도 알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나 하며 아이의 유전자를 기관에 등록해 놨어요. 그러자 얼마 안 있어서 아이의 아빠라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온 겁니다. 그쪽에서 유전자 일치 결과를 듣자마자 저희를 찾았다 하더라고요. 저희의 예상대로 친부는 미국인이었고 아이의 소식을 알게 된 친부는 한달음에 한국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희주의 친부를 만나게 된 저흰 그제서야 15년 전에 있었던 희주의 출생 비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던 희주의 친부는 15년 전 사업차 한국에 방문을 했었답니다. 그리고 그때 한국 여성과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고 그 후로 남자는 다시 미국으로 떠났다고 했어요. 하룻밤 일로 희주가 생겼지만 당시엔 여자도 남자도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아이의 친모는 나중에서야 임신이라는 걸 알게 되었지만 이제와 하룻밤 인연을 다시 찾을 길이 없어 혼자 아이를 낳고 낳자마자 희주를 입양을 보낸 듯 했었습니다. 아이의 친모가 이름도 나이도 적어두지 않고 희주를 버린 탓에 미국에 있던 친부는 자신의 아이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 엄마인지 누군가가 자신의 아이가 한국에 있다는 익명의 메일을 보냈답니다. 처음엔 누군가의 장난이라 생각했던 친부는 오래전 일을 더듬어 보았고 그제서야 그 일이 떠올랐던 친부가 정말 아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이를 찾아다녔다고 했죠. 하지만 정보 하나 없이 찾을 길이 막연했던 차에 얼마 전 저희가 유전자를 등록한 것 덕분에 아이를 찾게 되었던 겁니다. 저희도 큰 기대 없이 했던 일이었는데 그 덕분에 정말로 아이의 친부를 찾게 되고 희주의 사연을 알게 되어 너무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그저 아이가 자라면서 친부모에 대한 일로 힘들어질까 염려되어 찾으려고 했던 건데 아이가 그냥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아니라 사정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 너무 좋은 일이었죠. 하지만 한편으론 친부의 소식을 알게 되어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걱정이 되기도 했었어요. 아이 친부가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전 더 이상 희주를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다행히도 친부께서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희주가 저희와 계속 지내고 싶다고 하니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아이의 친권을 저희에게 맡겨주시기로 하셨어요. 대신 친부와는 언제든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고 아이가 원할 때마다 미국에 가서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죠. 들어보니 그분도 미국에서 가정을 꾸리셔서 희주보다 어린 자식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도 미국은 그런 쪽으로 트여 있다 보니 크게 문제될 거리는 없어 보였습니다. 저희는 참 다행이라 생각하며 친부에게도 희주에게도 고마웠어요. 그런데 희주의 친부께서 저희에게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친부께서 희주의 사정을 들으시곤 길러준 저희에게 고마우시다며 보답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저희 식구들이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새 집을 얻어주시겠다고 말이죠. 저희 입장에선 희주를 받아들이고 친딸처럼 키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기에 어떤 대가를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식 잘 키웠다고 대가를 바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도 희주의 친부께서 저희 가족에게 청담동에 있는 펜트하우스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저희는 잘 몰랐지만 미국에서 사업하신다는 희주 친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이셨더라고요. 자기 능력으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니 부담 갖지 말고 받으라고 하시기에 그래서 희주 명의로 하는 것으로 겨우 합의하여 받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공무원인 저희 부부가 자식 셋 키우기에 경제적으로 쉬웠다곤 할 수 없었어요. 둘 키울 때도 한 푼, 두 푼 아끼며 열심히 살았는데 셋을 키우면선 더 고생을 해야 했죠. 그래도 아이들 덕에 얻는 행복이 더 커서 힘든 줄도 모르고 살았지만 애들에게 넉넉하게 해주지 못해 늘 미안했는데 이제 아이들에게 각자 방 하나씩 해주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어 무척 행복했네요. 그렇게 저흰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아이들은 각자 방을 꾸미며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저희 부부도 처음으로 누려보는 여유에 아직은 얼떨떨하기만 했네요. 그런데 희주 아버지가 해주신 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어려운 저희 사정이 안타까우셨는지 아이들을 여유롭게 키워달라며 매달 양육비까지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돈이 저희 두 사람의 월급의 몇 배나 되어 부담스러워 거절하고 싶었지만 한창 하고 싶을 게 많은 희주를 위해 감사히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 가고 있을 즈음 희주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집들이 할까? 나 할머니랑 작은엄마, 작은아빠 이 집으로 부르고 싶은데 어때? 뭐? 할머니랑 그 집 식구들을? 갑자기 왜? 그냥 우리 좋은 집으로 이사 왔으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초대해서 집들이도 하고 하면 좋잖아. 나 잘 사는 거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왜? 엄마는 싫어? 글쎄. 썩 내키진 않지만 그래도 희주 네가 그러고 싶다면 아빠랑 한번 상의해보자. 아이가 집들이를 하자고 그 집 식구들을 부르자는데 그동안 그 집 식구들을 보고 싶다고 했던 적이 한 번도 없던 아이가 갑자기 그런 말을 꺼내니 전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동서와 시동생에게 버림받은 기억이 남아있는 아이가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보고 싶다고 하니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좋은 집에 이사 오고 친아버지도 찾고 해서 그 집 식구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모양이었어요. 그게 자랑이던 나 잘 살고 있단 말이던 무슨 말이든 아마 하고 싶었겠죠. 전 그 인간들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지만 아이의 마음이 그렇다니 들어주기로 했네요. 어머니, 동서 다들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잘들 지내셨어요? 벌써 10년 만인가? 제가 희주 데려올 때가 몇 년 전 같은데 세월이 참 빠르네요. 그죠? 그러게나 말이다. 네가 영 끊고 살겠다고 난리 피고 나간 게 벌써 10년이나 됐네. 근데 이제 와서 뭐하러 부른 거야? 왜? 응? 10년쯤 지나니 이제서야 반성이 되던? 자식이 부모 내버려 놓고 못 살겠다 싶던? 어머닌 참 자기중심적인 그 생각이 여전하시네요. 제가 반성할 게 뭐가 있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설령 용서를 구하려고 했으면 찾아갔지. 저희 집으로 오시라 했겠어요? 오늘은 그냥 저희 집 집들이 날까 싶어서 부른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형님네 집이라고요? 여기가? 그럼 내가 무슨 모델하우스에서 보자고 했겠어? 여기 우리 집이야. 얼마 전에 이사 왔거든.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정말 너희 집이라는 거야? 이 꼭대기 층이? 형님, 무슨 갑자기 롯데라도 되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야 공무원 박봉에 무슨 이런 집을 사셨어요. 동서가 아직도 세상 물정을 잘 모르나 보네. 요즘 로또 1등 되어도 이런 집은 못 사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집에 있냐고요. 그래서 지금 좋은 집 생겼다고 우리한테 자랑하려고 부른 거예요? 사실 난 동서나 어머님이나 안 부르고 싶었지. 이렇게 좋은 집에 좋은 뷰 보더라도 내 새끼들, 내 가족들이랑만 하고 싶지. 동서랑 뭐하러 공유하겠어? 근데 희주가 자기 잘 지내는 거 보여주고 싶다고 부르자고 하더라고. 사실 이 집도 다 희주 덕분에 생긴 거거든. 예? 희주가 왜요? 희주 걔가 무슨 짓이라도 한 거예요? 대체 어떻게 이런 집에서 지낼 수 있느냐며 놀라서 묻는 동수와 시모에게 그동안 있던 일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물론 전부 말해줄 필요는 없으니 그냥 아이의 친부가 아이를 찾고 있었고 그동안 키워준 은혜에 감사하여 이런 행운이 찾아왔다고 설명해 주었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동서가 무척 놀라고 충격을 받은 듯 하더라고요. 하긴 자기가 10년 전 버린 아이 덕분에 제가 이런 집에 살게 되었다는 게 부럽기도 하고 믿어지지 않았겠죠. 애한테 돈 쓰는 게 아깝다고 아이를 버린 동서가 이제 와서 날 부러워하는 것도 염치가 없을 일이었지만요. 제 친부가 그렇게 부자였다고요? 난 잘 몰랐는데 미국 부자들은 백만장자, 억만장자라며 그냥 사업 작게 하는 사장님인 줄 알았더니 그런 수준이 아니었나 보더라고. 아이 소식 듣고 여기 올 때도 비서에 통역관에 아주 줄줄이 사람들을 대동해서 오는데 보통 부자는 아니다 싶더라. 하긴 그러니까 이런 집도 그냥 턱 내어주실 수 있으셨겠지. 원래는 집에 차에 뭐 다 해주겠다고 하시는 걸 우리가 겨우 말려서 집만 받기로 한 거야. 우리가 희주를 뭐 바라고 키운 것도 아니고 내 자식 키운 대가를 받는 것도 우스워서 말이야. 그래도 희주한테 좋은 친아버지가 생겨서 참 다행이지. 그래서 희주가 원하면 대학은 그쪽으로 유학을 보낼까 싶기도 해. 그동안 우리 형편의 유학은 꿈도 못 꿨지만 이젠 상황이 다르니까. 희주가 엄마랑 아빠랑 평생 살겠다곤 하지만 종종 가서 친아버지랑도 추억을 쌓으면 좋잖아. 희주가 미국으로 가면 우리도 초대해 주신다니 뭐 자주 볼 수도 있고 너무 잘된 일이지. 이럴 수가. 그냥 불쌍한 고아인 줄만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내가 동서한테 고마워해야겠네. 그때 동서가 희주 우리한테 넘기지 않았으면 내가 평생 이런 집에 살아볼 일이 어디 있었겠어? 동서 덕분에 내가 자식 잘 얻어서 호강을 하네. 그때 우리 희주 버려줘서 고마워 동서. 전 일부러 야구를 하고 동서 앞에서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덕에 내가 희주를 데려와 인생 역전을 했다며 배 좀 아파보라고 말을 했죠. 사실 동서가 희주를 포기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 엄마로서 한 어른으로서 희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동서를 용서할 수가 없었거든요. 어쩌면 그래서 제가 희주를 더 지극정성으로 키웠던 게 아닐까 싶어요. 아이가 행복하게 잘 자라는 것이 희주를 위한 최고의 복수가 되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10년 만에 이런 기적이 찾아와 제 생각보다 더 큰 복수를 하게 되었지 뭐예요. 그렇게 고마우시면 저한테 뭐라도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거 다 내 덕 아니냐고요. 애초에 제가 희주를 데려오지 않았더라면 형님이 희주를 입양할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러고 보면 여기도 원래 내 거였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형님이 양심이 있으면 그걸 그냥 그렇게 홀랑 받아 처먹을 게 아니라 나한테 한마디 상의라도 했어야죠. 내가 희주를 데려온 건데. 동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애 키우기 싫다고 포기한 사람이 이제 와서 그런 말 할 양심이 있어? 하긴. 동서 원래 처음부터 양심이라는 게 없었지. 인형사도 내 데려와선 키우기 싫다고 버리고. 그래서 내가 동서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거야. 동서가 인간 같지가 않아서. 동서 대학에서 애들은 어떻게 가르쳐? 배워먹은 게 이렇게도 없는데 대체 뭘 가르쳐? 남의 자식 데려다 키우는 게 뭐 쉬운 줄 알아? 나도 고생 많이 하고 힘들었어. 나도 할 만큼 했다고. 근데도 못하겠는 걸 어떡해. 내가 그땐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애 키우는 게 원래 그런 거야. 그럼 애 키우는 게 무슨 애완동물 키우는 것처럼 쉬울 줄 알았어? 근데 그걸 별 생각도 없이 결정해서 엄한 애를 데려와서 상처를 줬어? 나 한땐 동서가 불임으로 고생하는 거 안타깝게 생각하기도 했는데 이제 생각해보면 다행이다 싶어. 동서 같은 사람이 애를 낳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정말 끔찍하다. 아마 자기같이 이기적인 자식이거나 아니면 부모 잘못 만난 불행한 자식이었겠지. 아무래도 하늘에서 다 알아보시고
아이를 안내해 주셨나 보다. 그치? 뭐라고요? 악담을 해도 정도가 있지. 지금 나한테 말 다 했어요? 그래서 지는 자식 끼고 산다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그래, 유세다. 솔직히 유세 맞지. 그러니까 지금 동서도 이렇게 열등감 폭발하는 거 아니야? 희주 계속 데리고 있었으면 이 집이 자기 집이었을 텐데 그때 보내지 말 걸 싶어서 배 아파서. 아이씨, 솔직히 맞잖아요. 저 아니었으면 형님이 희주랑 무슨 인연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도의적으로도 형님이 저한테 보상은 하셔야죠. 안 그래요? 염치도 없는 것이 돈은 오지게 밝히는구나. 그러게 애를 돈 들어간다고 구박만 했으니 지금도 돈 계산밖에 안 되겠지. 근데 동서는 그런 말 할 자격 없지. 오히려 동서는 뒤통수 조심해야지. 동서가 희주 파행한 거 그쪽에서 아시면 동서를 가만히 두겠어? 자기 딸 입양했다가 내버리려고 한 사람을. 말이 심하네. 내가 언제 버렸어요? 버렸으면 고아원에 보냈지 형님한테 보냈겠냐고. 그냥 난 아이 키우기가 너무 벅찬데 형님은 애 둘이나 키웠으니 나을 것 같아서. 거기서 하나 더 보탠다고 뭐가 다르냐고. 어쨌든 그 덕분에 이런 집에서 살고 지금 완전 팔자 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몇 억이라도 값을 치르는 게 맞지. 아이를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자기 덕이라고 하는지. 저는 뻔뻔한 동서의 말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동서가 워낙 개념 없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있는 집에서 태어나서 부족한 것 없이 자란 탓에 돈 욕심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었어요. 돈 걱정 없을 사람이 별 욕심을 다 부린다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선의 친정 상황이 많이 안 좋았더라고요. 제가 10년간 그 집과 연을 끊고 살아서 전혀 몰랐는데 동서 친정에서 하던 사업이 어려워져서 최근 들어 동서가 금전적으로 어려웠다 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시모와 처음으로 트러블도 생겼고 말입니다. 그런 사정을 알았다 한들 동서에게 갈 몫은 10원 한 장 없었겠지만 어쨌든 당시엔 그걸 몰랐던 전 인간 욕심이 참 끝이 없다 싶었어요. 옛날 그때에도 아이한테 돈 쓰는 게 아깝단 이유로 파양을 하려 하더니 이제 와서 어디 되도 않는 욕심을 부리나 싶었죠. 그렇게 제가 동서와 실랑이를 하고 있는 사이 다른 곳에 있던 희주가 달려왔습니다. 아이 앞에서 못난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일부러 방에 있으라고 했는데 아이가 소란을 눈치챈 건지 기어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미움 가득한 눈으로 동서를 노려보고 있었죠. 우리 엄마한테 소리 지르지 마세요. 당신이 뭔데? 뭐라고? 너 뭐야? 어? 네가 희준이? 너 많이 컸다. 근데 너 나한테 지금 뭐라고 그랬어? 당신이 뭔데? 그래,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화내냐고?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 작은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애초에 네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게 다 누구 덕인데. 너 내가 데려온 애야. 내가 그때 너 안 데려왔으면 넌 여태 그 거지 같은 보육원에서 살았어야 해. 근데 이게 어디서 은혜도 모르고 배응망덕하게. 어이가 없네요. 사람이 정말 양심이라는 게 없나? 정말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나 데려와서 인형처럼 기르다가 돈 아깝다고 버려버린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나 다 알아. 6살 때 기억이 영 없진 않거든. 내가 스스로도 어떻게 그때 일을 기억하나 싶은데 당신들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더라고. 내가 말 못한다고 나 구박하고 밥도 안 주고 당신들이 그랬었잖아. 나는 밥 먹을 자격도 없다고 다시 고아원으로 보낼 거라고 그랬던 거 전부 기억해.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날 거뒀다고 은혜를 운운해? 당신이 그런 말 할 자격 있어? 몇 번 그런 것 가지고
별 난리야. 내가 그렇다고 널 데려와서 구박만 했겠니? 처음에 데려왔을 때 얼마나 잘해줬는지 알아? 옷이고 먹는 거고 죄다 백화점에서 좋은 것만 해다 줬어. 그런 줄도 모르고 이게 꼭 그런 것만 기억하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었는데. 아니, 애초에 고아기 집에 데려다 키워줬으면 뭐든 감사히 할 줄 알아야지. 아니, 난 당신 같은 부모들 밑에서 사느니 차라리 고아원이 나았을 것 같은데, 난 아직도 6살 이전의 기억들이 너무 끔찍하거든. 차라리 버려져서 고마워요. 그래서 우리 가족 만나게 해줘서.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살게 해줘서. 당신들이 나한테 해준 제일 고마운 일은 날 버려준 거 그거 딱 하나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 가서 나 키웠단 소리 하지도 말고 나한테서 뭐 바랄 생각도 하지 마요. 이제 나한텐 우리 엄마 아빠 말고도 든든한 친아버지까지 있으니까, 당신들 같은 쓰레기들 끼워줄 자리 없으니까 괜한 꿈 깨라는 말이에요. 너 정말 이럴 거니? 너 이렇게 매정한 애였어? 아니, 형님은 대체 애를 어떻게 키우신 거예요? 어떻길래 애가 벌써부터 저렇게 싹수가 없어? 정말 기가 막혀서. 왜? 난 아주 잘 키운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키웠어. 어디 가서 할 말 못하고 비굴하게 살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딸 이렇게 당당하고 굳세게 잘 자라준 것 같아 기쁜데, 부모 입장에서 내 자식이 어디 나가서 맞고 오는 꼴은 못 보거든. 하긴 동서야 자식을 키워봤어야 뭘 알지. 안 그래? 아무튼 우리 딸이 할 말 다 한 것 같으니까 동선 이만 가졌으면 좋겠어. 어머니도 구경 다 하셨으면 이제 가보세요. 뭐야, 나도? 아니, 나는 별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난 왜? 정말 모르셔서 물으세요? 이 집에서 불청객은 동서뿐만이 아니에요. 전 어머니한테도 감정이 아주 많거든요. 왜요? 어머니도 손녀 덕분에 인생 역전하고 싶으셔서 그러세요? 뭐라도 떨어지는 거 있을까봐? 그런 건 꿈도 꾸지 마세요. 동서가 애 파양시키자고 했을 때 누구보다 반겼던 게 어머니시니까. 그러니까 괜한 욕심 부리다 천벌 받기 전에 자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앞으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으셨을 텐데 돈 욕심은 줄이셔야죠. 안 그러세요? 아니, 이것들이 정말 쌍으로 아주 사람을 가지고 노네. 그럴 거면 뭐하러 여기까지 불러서 이런 걸 보여줬니? 응? 지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산다고 자랑이라도 하는 거야 뭐야? 맞아요. 저 자랑하려고 할머니랑 작은엄마, 작은아빠 부른 거예요. 다들 무시하고 무관심하던 저희 식구들이 어떻게 살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오늘 보신 거 두고두고 떠올리시면서 다들 배 아파하세요. 할머니나 작은엄마는 평생 이런 집에서 못 살아보겠지만 전 앞으로도 쭉 이런 집에서 살 테니까요. 희주는 할 말을 다 한 모양인지 아주 후련한 표정으로 그 인간들을 쫓아냈습니다. 두 사람은 뭐라도 뜯어내려고 현관 앞을 서성이다가 결국 건물 관리인들에게 끌려가 버리고 말았죠. 다행히도 저희 집 보안이 아주 철저한 편이라 그 인간들이 집 주소를 안다고 해도 별 소용이 없었네요. 나름의 복수를 한 뒤로 희주 마음이 편해 보여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의 마음이 풀렸다면 다행이라 생각하며 지금 저희 가족은 무척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도 우리 5가족 영원히 화목하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